자, 강원도 고성산불 주불이 12시간여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잔불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더 확산할 우려는 없는지 현재 상황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참 다행입니다. 고성산불 주불이 12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건조한 날씨인데다가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기 때문에 지난해의 어떤 또 악몽을 떠올린 게 아닌가 네. 싶었는데 이렇게 반나절 만에 주불을 잡을 수 있었던 요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가장 큰 요인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바람이 불지 않았다라는 점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4월 그때 4일, 5일 날 작년에 산불이 확산이 됐을 때보다는 지금 5월 1일 날, 2일 날 이렇게 산불이 확산될 때는 그 산불 환경에서 기상적 요인이 좀 수분이 많거나 그다음에 밑에 지표층 연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산불에 있어서 조금 더 위험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새벽 1시 이후로는 산불 피해 지역이 크게 확산하지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의 말을 보면 화선 차단 작전이 주요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화선 차단 네. 작전 어떤 작전인가요? 일단은 화선이라고 하면 주불 진화의 작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주불이 보통 이제 확산의 리더 역할을 하는데 그 리더 역할을 하는 전방위에 방화선을 구축을 한다든지 미리 살수 작업을 한다든지 했던 그런 진화 대책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주불이 산불 확산을 리드하고 그거를 이제 더 넘어오지 않도록 네. 방화선을 구축하는 거군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이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85헥타르면은 축구장 120개 넓이 네. 그걸 굉장히 빨리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탄 면적은 85헥타이지만 불길이 지나가면 이제 꺼진 면적도 있을 테고, 네네. 그다음에 불로 계속 남아져 있는 면적이 있을 텐데, 예. 일반적으로 85헥타에서 불이 진행되는 거는 보통 10%를 봅니다. 예. 그럼 약 8.5헥타르가 화선인데, 그 화선은 이제 주불 그다음에 옆에 있는 측면 화염 이런 거를 잘 적절하게 진화 대책을 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불이 나면 그 수간화, 지표화, 보여지는 불, 저게 네. 저 뒤로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불길, 이게 이제 바람을 타고 네. 비화라고 하죠. 네. 날아가서 붙거나 해서 이제 굉장히 커지는 것도 우려를 하는 건데 네. 이번에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그런 게 좀 덜했던 건가요? 네. 네. 일단 산불 확산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비화가 제일 멀리 빠르게 나타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산불 확산 속도가 빠른 게 수관화입니다. 일명 이제 러닝 파이어라고 해서 이제 뛰어가는, 그리고 이제 비화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점핑 파이어라고 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그 스팟을 남기는 산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느린 산불 확산이 지표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비화, 수관화, 지표화 순으로 산불 확산이 나타나는데 그 정도의 강풍에 있어서는 작년에 비해서는 비화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 해가 지고 나서 산불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소방 헬기가 바로 뜨지 못했었습니다. 이 새벽에 이제 해가 뜨면서 소방 헬기가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 지금도 헬기를 통한 진화 작업 진행 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헬기에 의한 그 산불 주불 진화가 네. 가장 효과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산불 발생 난 지역에 바로 인근에 도원 조수지가 있어서 물 공급이 쉬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새벽에 일출과 동시에 많은 소방 자원들이 특히 산불 진화 헬기가 일거에 투입된 게 주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주불은 잡았고 잔불 정리, 그 지중화를 잡는 정리 작업이 중요할 텐데 어떤 네. 부분들에 좀 더 인력 투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효과적으로 해야 될 텐데 네.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좀 둬야 될까요? 주불 진화할 때도 어디를 먼저 선제적으로 진화할 건가를 판단을 하듯이 예, 잔불 진화에 있어서도 먼저 해야 될 곳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군요. 예. 네, 그것은 똑같습니다. 주불이 진화된 앞서 있는 그 헤드파이어라고 하는 맨 앞머리에 있는 불이 진화된 곳이 다시 번지면 또 앞으로 전진을 하기 때문에 네. 그쪽을 최우선 그 뒷불 감시 지역으로 해야 되겠고요. 헤드파이어요. 네. 맨 앞쪽에 있는. 예, 그다음에 이제 옆면으로 퍼지는 산불이 있는데 이제 플랭크 파이어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2단계 잔불 감시 지역. 그다음에 이미 불이 타고 지나갔지만 그 산림 내에 그 연소된 지역에서 다시
연소가 돼서 또 굴러가서 또 불이 이어지는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현재 11시 전에는 주부 진화 몇 % 완료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잔불 감시조차도 네. 이렇게 전체 화선에 대해서 몇 %를 잔불 정리가 됐는지를 밝혀주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에 바람이 다시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이 잔불이 다시 또 확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네. 같은데 이 잔불 정리를 할 때 인력이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뭐 전시 상황에서도 항상 이제 전쟁의 승리는 육군이 한다라는 그런 명언이 있듯이 네. 산불 현장에서도 헬기로 물을 뿌려도 이게 우산 효과와 같이 땅속 밑에는 이렇게 물이 침투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땅 속에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해서 다시 재발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인력이 현장에 들어가서 다 끌어내거나 파헤쳐야만 완전히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일단 인력이 가서 긁어낼 때 네.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잔불이 긁어내는 과정에서 또 날아가서 어디 붙거나 했을 때는 그 인력들도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머리 부분, 화두 쪽에 가 네. 있는 상황이니까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좀 맞습니다.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 부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보통 하두 쪽에 있는 잔불 정리는 일반 뭐 군 장병이나 일반 진화대원이 많이 하지는 않고요. 네. 특수 진화대원들이 아, 있습니다. 따로 있군요. 예, 그 특수부대 출신들의 산림항공본부에 소속돼 있는 그 특수 진화대원들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헬기와 같이 무선으로 이렇게 통신을 하면서 진화 작업을 하는데요. 예. 잔불 정리도 이제 헬기에서 잘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 불을 끄고 나면 그 화두에 물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잔불이 되살아났을 때를 가정을 하고 그 불이 끝난 그 앞쪽 부분에 미리 물을 적셔주면 설령 재불이 다시 났을 때도 앞에 불을 이어져야 되는 부분에 물기가 젖어 있기 때문에 확산이 되지가 않는 거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진화 헬기의 기장님들은 이러한 이제 역량들이 다 있으시고 경험이 많으셔서 그 주불 난 지역의 바로 또 앞부분에 미리 살수 작업을 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소방 대응의 경우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굉장히 빠르게 격상을 했고 인명피해 네. 역시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걸로 보았을 때 지난해 고성 산불로 인해서 조금 대응이 더 효율적이게 됐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작년 그 고성 산불에서도 대응이 나쁘지는 않았었고요. 네. 워낙 이제 강풍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산불에 있어서는 이제 강원도, 고성 아니면 속초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응급 처방 내지는 발빠른 조치가 이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게 첫 사례가 이제 그 산불 확산 경로에 있는 그런 주민들의 대피를 신속하게 했다는 점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방 자원, 그다음에 산림 자원,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나 지자체 자원, 또한 이제 군부대도 지금 장병들을 긴급히 대피시키거나 네. 그다음에 탄약고를 이렇게 사수하는 작전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는 민관군이 뭐 지난해도 잘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더 톱니바퀴 같이 잘 움직인 것 같은 게 이제 그 신병 교육대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장병들 부모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던데 네, 네, 잘 된 네.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국방부에서 네. 그런 문의 사항에 대해서 장병들을 군에 보내신 부모님께 또 연락을 다 취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알려준 점도 상당히 좋은 그 국민 안심시키는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군 장병들이 또 이동을 해서 거처 할 곳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장소조차도 빨리 선정을 해서 대피한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불이 마을로 번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두 귀가 조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귀가 결정을 내린 것 현장에서는 산불 상황이 안정됐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네, 산불 상황이 현재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자신을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진화 자원의 그런 역량, 그다음에 산불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보 시스템, 기상 예측 시스템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로면 이제 잔불 정리하고 끝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잔불 얘기했었습니다.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차단해야 될 텐데 어떤 네. 점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화, 수가나 그다음에 지표화인데요. 잔불은 이제 지표화로 다시 이어지는 거가 되겠죠. 네, 지중화가 지표화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지중화에 있는 연료를 끌어내는 작업과 지표화가 됐을 때 확산되지 않게끔 방화선을 최소 1m를 확보를 해놓고 네. 연료 물질을 없애버리면 설령 그게 불이 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타다가 그냥 거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함께 폭도 만들고 그다음에 연료 물질들을 완전히 지중화되어 있는 것도 제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경찰 화재 감식반이 최초 발화 지점인 토성면의 단독주택에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벽돌로 이루어진 벽을 제외하고는 전소가 됐는데 어디서 불씨가 시작됐는지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화재 원인을 감식을 할 때는 이제 전문 감식반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하원을 찾게 되는데 걸름 현상이라든지 뭐 전기 기구라든지 다른 유류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흔적들을 화원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에 따라서 아니면 그게 거주하고 있었던 그 거주자에게 이제 인터뷰를 한다든지 해서 원인을 찾을 거고요. 지금 이제 벽돌로 이루어져 있는 그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재료들은 다 가연물질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는 그런 하원을 다 이제 연소가 돼서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 목격자나 그다음에 거주자의 인터뷰로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화원을 너무 크게 화재가 나버리면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훼손되기 때문에 예, 찾기가 힘든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산불 정리가 되고 나면 피해 복구 또 산림 복구 계획도 수립해야 할 텐데 일단 이게 제가 볼 때는 피해 복구 워낙 지난해에도 컸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여름철 장마철 같은 때 이제 어떤 또 홍수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작물 네. 피해를 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어떤 작업이 좀 필요할까요? 피해 복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제 응급 복구와 항구 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복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또 태풍이 불게 되면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 위험한 지역을 먼저 복구하는 게 응급 복구이고요. 예. 그다음에 다시 산림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그런 항구적인 복구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고성 산불에 대처하는 이 정부라든지 지자체의 모습을 보시고 혹시 조금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진화체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자원을 계속 사거나 보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처럼 다른 지역의 산불이 위험하지 않을 때 이 불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총동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산불 화선에 있어서 보다 위험한 지역을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을 한다든지 소방 드론을 이용을 해서 네. 헬기가 뜨지 않는 지역에서도 항상 모니터링을 실시간 하고 있다면 진화 전략이나 의사결정을 하기 쉽기 때문에 예. 그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저희가 연휴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그 리조트도 그렇고 많이 가 있을 네. 텐데 아직 이제 뭐 주말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시간이 있어서 또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할 땐 뭐 산불이 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안 나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좀 그 주안 쪽에 두고 예방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가를 간 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위험 대처에 대한 그 노하우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지역 주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께서 휴가로 온 그 외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안내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현지에 계신 분들은 이제 화재 관리라든지 불 관리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외지에서 온 분들은 이제 그러한 중요성을 조금 놓칠 수 있으면 화기를 이렇게 쓰는 일이 좀 다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도 이런 실화 또는 실수에 의한 화재도 엄격하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내려지기 때문에 절대로 산림과 인접하거나 산림 내에서는 이런 화기를 다루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연휴를 맞아서 강원도 쪽으로 여행을 네.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께서도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지금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네.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대피를 하는 게 좋은지 또 대피할 때 어떤 것들을 챙기면 좋은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화재가 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위험한 게 열과 연기이기 때문에
화재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옆으로 피하는 게 좋은데요. 보통 바람을 등지고 피하라라는 얘기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맞지만 네. 바람을 등을 지고 피하게 되면은 바람 방향으로 산불이 빨리 번지기 때문에 사람의 걸음걸이보다 더 빠를 수가 있어서 네. 그 방향이 아닌 측면으로 피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연기 속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가 다 허용 한계치보다 높은 ppm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또는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건으로 이렇게 코를 막고 호흡을 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뭐 임상적으로나 지형등 패턴이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피해 지역은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더 작거든요. 그때는 네. 2,400헥타르였고 85헥타르인데 네. 그 차이는 어떤 게 좀 있다고 제가 봐야 될까요? 일단 산불의 확산 패턴은 일단 불이 나게 되면 보통 부채꼴이나 타원의 모양으로 확산이 되는데 네네. 지금 산불이 난 지역으로부터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산림연료가 연결되는 그 산과의 거리가 한 300m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정도면 얼마든지 비하가 넘어갈 텐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산불 확산이 빠르다는 비하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패턴보다는 훨씬 더 산불 확산에 좀 유리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대처가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네. 산불 정리 역시 오전 중에 정리가 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성 산불과 관련해서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